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28부터 만나 연애하는 3년간 항상 제 편만 들어주고 제 의견에 반대 한 번 한 적 없던 모습이 너무 좋아 결혼까지 결심했습니다. 결혼 2년 차인 지금까지도 제 속 한 번 썩인 적 없고 오히려 항상 저를 위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그런 남편이 처음 부리는 고집 때문에 지금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미워 죽겠습니다. 결혼 후에 바로 자녀 계획이 있어서 시도를 해봤는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시도 끝에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원인 불명의 불임을 진단받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손주를 기다리고 계셨을 시부모님도 실망감이 크셨을 텐데 아무 원망조차 하지 않으셨던 좋은 분들입니다. 병원에서 말해주기를 낮은 확률이지만 자연 임신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외과적인 치료법도 있으니 가족들과 잘 상의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더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여태껏 별다른 좋은 소식이 없지만 아직 늦은 나이도 아니고 해서 되는 데까지 도전해보려고 했습니다. 시험관 같은 거는 정말 끝에 끝까지 가서 해보려는 계획이었어요. 남편한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남편보다 8살 아래이고 나이차가 많이 나서 그런가 남편도 오냐오냐 해주고 시부모님도 애지중지 키웠다는 티가 팍팍 나는 시누이입니다.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함께 신우를 몇 번 만났어요. 신우가 성격이 나쁘거나 천성이 못된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정말 순수하고 아직 세상 물정 모른다는 생각이 더 들 정도였어요. 오냐오냐 하면서 자랐다는 게 딱 느껴지는 부분이죠. 처음 신우를 만났을 때 첫 인상이 그랬어요. 거기에 인형같이 예쁘장한 미모가 오히려 그런 점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신우가 딱히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고 아는 언니가 한다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근근히 사진 모델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연예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기학원을 다닌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간간히 쇼핑몰 모델을 하면서 무슨 연기학원 실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오면 일당 받으면서 드라마 같은데 단역이나 엑스트라로 출연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차 나는 신우가 그렇게 예쁘기만 한지 신우가 어디에 나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평소에 잘 보지도 않는 드라마를 보면서 신우가 나온 장면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진짜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정도로 짧게 나오는 역할이 부지기수였고 그마저도 1시간을 집중해서 찾아봐도 아예 찾지도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신우가 예쁘기는 하지만 연예인 할 정도로 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끼가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 저는 솔직히 조금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다니는 학교가 좋은 것도 아닌데다가 그 와중에도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더 늦기 전에 편입 공부나 공무원 공부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어요. 신랑이 저한테 결혼 전에 딱 한 번 화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신우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였습니다. 연예인 몇 명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들도 다 처음에는 어디 아르바이트 하다가 캐스팅이 되었다거나 엑스트라로 출연하다가 톱스타가 되었네 하면서 신우도 지금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아낼 거라면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막연하게 가족들의 기대만 받으면서 자란 신우가 3개월 전에 덜컥 어디서 아이를 만들어서 왔더라고요. 가족들한테 숨기고 숨기다가 불러오는 배를 숨길 수도 없고 해서 결국에는 가족 앞에 털어놓고 만 것이죠. 당연히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시부모님이 그날 엄청 서럽게 우셨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에 신우는 자기도 모르겠다고만 대답하고 애아빠는 어딨냐는 말에도 대답조차 못하더라고요. 신우를 다그치니 결국 말하더라고요. 애아빠는 아마도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일 거라고 당연히 이름도 연락처도 아직 한국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걔 중에는 신우와 연애하는 사이까지는 아니지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몇 명 있던 것 같은데 임신 중에는 친자 확인을 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없다고도 하고 시기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일 수가 없고 그 외국인이 아마 확실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신 시부모님이었기에 아무리 상황이 그랬다고 한들 최악의 상황은 당연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도 물론 그렇게 하는 건 반대였고요. 이미 이렇게 벌어진 일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겠어요.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는데 저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무슨 방법을 찾는들 뾰족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우도 펑펑 울면서 시부모님한테 울지 말라고 하는 걸 보니 죄송한 마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제3자인 제가 볼 때는 시부모님 자식 농사 완전히 망했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한참 울다가 지쳐 자러 들어간 신우를 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시부모님과 저희가 남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대뜸 저보고 키울 마음이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땐 어이가 없었죠.
곡소리 나는 집 분위기에 제가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나서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는 조금 감동했어요. 남편의 평소 효심과 더불어 신우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기에 그렇게 단칼에 잘라버릴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실 남편이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대답을 할까봐 내심 그 자리에서 엄청 조마조마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나아준 덕분에 저도 시어머니께 저도 신우도 이제 엄연한 성인이고 아무리 실수라지만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잘못인데 거기에 저까지 나서서 고민해주고 제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렇지. 그건 너네 말이 틀린 게 없다고 대답해 주시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쩌다 나온 실언이니 신경 쓰지 말고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곧바로 사과하셨어요. 결국 아무런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그날은 그냥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저 대신 목소리를 내준 게 감동적이었으니까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보고 너무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결혼했으니 한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 일을 그렇게 남일처럼 말할 수 있냐고 그게 너무 서운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부터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부모님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하지 왜 그때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어이가 없는 대답을 해왔어요. 그게 진심이었겠냐면서 너도 똑같은 여자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하지 않냐고 말하더군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도 제가 나서서 신우 아이를 데려와 키우겠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자기가 반대를 해도 제가 나서서 맡아줄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 점이 너무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기분이 상했는지 한참 동안 차 안에서 어금니만 꽉꽉 깨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은 없지만 진심이 어떤 건가 떠보기 위해 슬쩍 물어봤습니다. 신우의 애를 키운다는 게 신우가 자리를 잡고 아이를 혼자 힘으로 케어할 수 있을 때까지 봐달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신우의 아이를 우리가 데려다가 키우자는 말인지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우의 아이를 입양해야 한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여동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아직 한창 때고 여태까지 준비한 거 한번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다 포기하게 생겼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우가 얼굴 쪽은 반반한 것 빼고는 연예인이 되기 위해 직접적으로 노력한 건 한 개도 없었거든요. 남편은 쉬지도 않고 지금 이 상황이 여동생 말목을 붙잡을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우리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데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듣다 못해 남편에게 신우가 연예인 되려고 대체 무슨 노력을 했냐고 내가 볼 땐 시부모님 등골 빼먹으면서 생각 없이 놀다가 그렇게 된 거 다 자업자득 아니겠냐고 한마디 했어요. 남편은 지금 말 다 했냐고 불같이 화를 내더니 결국 건드려서는 안 될 것까지 건드리고 말았네요. 우리 둘 다 2년 가까이 노력해왔지만 보라고 지금 우리한테 무슨 결과물이 있냐고 하면서 어쩌면 이거는 하늘이 우리를 위해 보내준 기회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져다 붙이며 신우의 아이를 우리가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애써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신우한테 하나 만들어달라고 언제 부탁이라도 했냐고 지가 지 앞가림 못해 실수한 걸 내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닌데다가 심지어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게 지금 할 말이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참 차갑다고 말하더니 자기 말뜻도 이해를 못하냐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한 일주일은 남편과는 말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오랜만에 남편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말을 걸길래 드디어 고집을 꺾고 저한테 사과하러 온 줄 알았더니 그럼 신우를 위해서 신우가 데뷔할 때까지 우리가 아이를 봐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럴 거면 너가 직장 그만두고 키우라고 그리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현실을 보라고 이야기해줬어요. 신우가 데뷔할 때까지 키워야 되면 우리가 죽어서 백골이 돼도 그 애를 키워야 한다고? 아직도 뭘 믿고 동생이 성공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냐고 제발 눈 좀 뜨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했습니다. 동생 이쁜 건 알겠는데 좋은 오빠 되고 싶으면 혼자서만 되라고. 네가 데려다가 키울 생각이면 네가 책임지고 키워야지. 왜 자꾸 아무 상관도 없는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느냐고 남편을 몰아붙였어요. 제 언성이 높아지니 남편도 한참 제 말을 듣기만 하다가 똑같이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이게 다 네가 애를 못 낳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신우애를 맡아주면 시부모님도 육아비를 당연히 보태주실 거고 그러면 나보다 돈 못 버는 네가 집에서 애를 보는 게 맞지 않냐고 말하면서 또 제가 싫다고 하는 이유를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신우만 불쌍하게 됐다고 혼자 화를 냈다가 울었다가 아주 난리도 아닌 게 이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신우가 불쌍하면 이참에 신우도 입양해서 네 호적에 올려 둘 다 데리고 살려고 하고 짐 싸고 나와버렸습니다. 지 동생이 애 낳는 건 불쌍하고 제가 애 못 낳아서 남이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거냐고.
저한테는 영린 같은 사실을 꺼내가면서까지 동생을 도와주는 게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니 나가는 저를 붙잡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정말 의견 충돌 한 번 없이 지내왔는데 정말 꿈도 꿔보지 못한 걸로 이렇게 따로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엉엉 울면서 친정에 도착했는데 친정 부모님은 뭐 그런 미친 게 다 있냐고 절대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직도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서 이렇게 고집을 부려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막상 시부모님도 심지어 이 사건의 발단인 신우조차도 제게 그렇게 할 생각 없다고 이제 그만 남편 용서해주고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매일같이 연락이 오는데 정작 남편만큼은 제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젠 신우나 시부모님이 믿거나 하지도 않아요. 사실 아직까지도 아무 대책 없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꿋꿋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여태 봐온 신우의 모습치고는 대견하기만 하네요. 여전히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도 제 남편도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막말로 신우의 일로 저와 남편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면 신우가 자기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남편은 대체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그 고집을 꺾고 있지를 않네요.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여지껏 행복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서 차라리 이혼을 하고 앞으로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